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한데요. 관건은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공고됩니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 공고안은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이 국가 의무로 명시됐습니다.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87명 전원의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되었고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20일 동안 이제 공고가 됩니다. 공고가 되면 5월 4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5월 7일 날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건 전두환 찬양, 민주주의 반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루속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지금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차분히 저희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개헌이 되어야. 국민의힘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 등이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반대 당론을 뚫고 10명의 찬성표가 모일진 미지수입니다. 아주 바쁜 우리 대한민국 의전설 2위 국회의장님이 이렇게 매불쇼를 찾아준 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냥 나오는 분들이 없어요. 매불쇼에. 순수하게 나오는 분들이 없어. 물론 그런 것도 원하지 않아요. 네.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 국민을 위한 이유라면 그럼요. 이거는 또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들고 온 이슈는 개헌입니다. 빠밤. 와, 이거 어마어마한 개헌. 이슈잖아. 예. 개헌. 개헌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보고 와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나 또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매부쇼에서는 개헌 이슈를 오늘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는 오래 준비를 해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희에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헌 논의. 그렇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을.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 시절에 재헌절 때 개헌의 필요성을 네. 페이스북에다 글도 쓰고 그러셨는데, 네. 저도 국회의장이 되고 그러니까 24년 7월 17일 재헌절 날 그때는 윤석열 정권 때죠. 그때 이제 개헌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개헌 제안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시를 했죠. 제가 통화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가지고 확인해서 통화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국회의장 측의 요구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통화도 못하고 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무례하다. 그러고 나서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저랑 이재명 대표 후보 되기 직전에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자. 그때가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나누고 제가 4월 6일 날 한번 개헌을 제안했다가 네. 지금은 내란 극복이 먼저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예.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셔서 제가 그때는 욕을 이제 바가지로 했습니다. 네, 하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5월 18일 날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예. 5.18 묘역에 가서. 예. 그 전에 저하고도 좀 상의를 했었고, 그리고 개헌 공약을 발표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시고 7월 17일, 그러니까 작년 7월 17일 날 제가 다시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이거 한꺼번에 다 하는 개헌은 안 되겠다. 이런 네. 개헌은 어렵겠다. 예. 워낙 개헌의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대립하고 있는 세력들, 그러니까 개헌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너무 때문에 많죠. 전면 개헌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때 작년 7월 17일 날 얘기한 거는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하자. 네. 그리고 이 개헌은 38년 됐는데 정말 38년 전에 그 헌법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9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정해서 발표를 하셨고 1호 국정과제. 예. 그리고 나서 저하고 몇 차례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같이 논의했던 내용은 제가 제안했던 대로 단계적으로 아까도 대통령께서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없는 부분, 네. 그 모든 정치 세력과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먼저 하고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자. 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저랑 이제 나누게 되면서 그래서 개헌을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우선 했던 게 지난 3월 1일 날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 국민투표만 했다가는 잘못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50%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동네 사람들 뽑는 그런 투표인데도. 그럼 개헌이 이제 무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가 안 되면 개헌이 무산되기 때문에. 이제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요런 이제 또 무지한 애들은 무슨 말인지를 지금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이거 정리 좀 하고 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너 개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얘기해봐. 회초리 난 들었으니까. 이런 걸 모르고 설명하시면 이 국민들을 함께 끌고 가지 못해요. 일단 뭐 얘기해. 국회에서 발의하고 개헌
관련 발의를 해. 네, 발의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 제적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오. 그런 다음에 뭐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오. 그게 과반 이상 뭐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네. 근데 뭐 국민 이제- 투표는 투표율이 50% 이상이 돼야 돼.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과반이 돼야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무지하게 어려워 개헌이라는 게. 그래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네, 그게 11년 전에 이미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규정이 국민투표법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어요. 재외국민도 투표해야 되는 게 헌법 정신인데 그게 없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려서 무력화됐는데 예. 무려 11년 동안 손을 안 봤어요. 와, 그거를 국회가 고쳐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개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투표하고 개헌이 연결되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하는 쪽에서 늘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데 이번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외국민투표를 공직선거랑 똑같이 맞추는 거. 그다음에 투표 연령이 지금 공직선거, 그러니까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은 날 해야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직선거랑 같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투표 연령이 공직선거는 18세로 돼 있잖아요. 국민투표는 19세로 돼 있어요. 그것도 또 안 그것도 맞네. 안 맞고.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가 없어요. 그것도 안 맞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3월 1일 날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로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같이 할 수 있는 공직선거와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마련을 해놨죠. 그렇게 하고 3월 1일 날 국민투표법 개정돼서 3월 10일 날 제가 개헌 관련해서 긴급 담화를 하면서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자. 그리고 개헌은 단계적으로 하자. 단계적으로 하는데 세 가지를 하자. 하나는 5.18을 그 헌법 전문에 넣고 5.18 정신. 네. 두 번째는 지난번 불법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우리가 아주 그냥 크게 깨달았던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 통제권을 강화하자. 그런 내용 넣고 세 번째는 국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게 국가의 균형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그런 조항이 83%가 국민적 지지가 있더라고요. 지역 균형 발전. 네, 지역 균형 발전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개헌 특위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네. 그리고 그거를 3월 17일까지 답을 달라. 개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네. 그런데 3월 17일까지 국민의힘에서 대답을 안 해서 그 이틀 후인 3월 19일 날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개헌에 동의하는 6개 정당이 모여서 1차 개헌 관련 그 재정당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19일이고 또 3월 30일 날 2차 그 열흘 동안 국민의힘을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3월 30일 날 2차 개헌 추진 연석회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그 개헌 발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대통령께서도 제안하고 각 정당이 다 같이 동의를 해서 부마민주항쟁도 같이 넣죠. 그래서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을 넣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넣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국가 책무로 하는 그런 세 가지 조항에 합의를 해서 그거 가지고 발의를 했죠.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4월 3일 날 했고 아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국무회의에서인데 저기서 개헌안을 발의를 하면 그것을 그 관련 부처로 보냅니다. 대통령께 보내는데 대통령이 그걸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어제 의결을 하면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오늘 한 5시 반쯤 그거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오늘 공고하면 20일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후에 한 5시 반이나 6시쯤 공고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진행은 이제 그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데 네. 표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마지막 수요일 날 표결을 하게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 30일 이내. 그게 6월 3일 음. 지방선거랑 맞추려면 5월 4일에서 10일 사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야, 시간이 없네. 뭐 아직 한 달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댓글에서 개헌 관련 이제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뭐 내각제에 대한 우려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정해졌어. 단계적으로 5.18 정신. 예. 붕화항쟁 정신을 전문에 담는 것. 네. 그리고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 네. 다시 말해 윤석열 같은 애가 나타나서 그렇죠. 계엄을 선포해. 네. 근데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거는 그냥 소멸되게끔. 소멸되는 겁니다. 맞죠? 네. 요거 참 잘하셨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맘 졸이고 제가 의장님 욕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빨리 좀 하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헌법에 국회가 해제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이 해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제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이에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해제권만 갖고 있으니까 봉쇄를 해버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잖아요. 해제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봉쇄를 해버리잖아. 그러고 국회의장 잡아라. 뭐 당대표 잡아라. 네. 그래서 주요한 정치인들 체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본회의를 못 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헌법에다가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렇지. 즉시 통과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제될 부결이 되면 즉시 해제고 그리고 국회를 만약에 봉쇄한다. 즉각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봉쇄한다 그러면 48시간 동안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고 네. 무효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1시 1분에 국회에서 그 해제 요구 의결을 했는데 4시 반에 3시간 반이나 끌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국무회의. 예. 그 시간 동안 저는 국회의장석에 앉아서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속으로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시간에 우리 의장님 공간에 개헌군들 갔었잖아요. 그러게.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5분 자유 발언 같은 거 하자 막 그랬는데 하다가 무슨 소리 나올까? 혹시 거기에 자극받아서 해제를 안 하면 어쩔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하지 말자. 의장님 진짜 그냥 조용히 진행 너무 그냥 잘하셨다니까. 조용히 있자 우리 조용히 그냥 기다리자. 그래서 오히려 자극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의장님 진짜. 그 본회의를 정회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죠. 근데 4시 반에 해제해놓고 그것도 통고를 해야 되는데 통고도 안 해줘가지고 안 했잖아요. 제가 5시 50분, 58분인가 그때 국무총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할 때까지 확인을 못해서 그때까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는데 불법 비상계엄을 했는데 대통령이 해제하는 권한을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안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면 즉시 해제되는 것으로. 그 즉시. 예, 그 즉시. 국무회에 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것도 헌법 개정 사항입니까? 요번 개정 사항. 아니 근데 의장님 지금 여론이요. 아이고 생각지 못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48시간이면 이미 나라가 망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국회를 봉쇄하고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빨리 의결하면 되니까.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봉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고 좀 지나면 바로 그냥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를에다 즉시 통과하고 네. 그리고 국회는 즉시 모여서 해제를 의결하면 됩니다.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예. 네. 뭐 48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네. 이게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8시간. 네. 예.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민 여론조사도 한 적이 있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올해 2월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000명을 조사했어요. 여론조사에서 12,000명 샘플 갖고 조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저 최근 샘플 들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샘플로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근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 10명 가운데 7명, 그러니까 68.3%가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개헌 의제부터 개헌해야 한다. 이게 의견이 더 높아요. 69.5%예요. 예. 그러니까 단계적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10명 중 4명 정도가 이번 지방선거 때 그냥 같이 개헌안 표결을 하자. 네. 그런 의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적인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것만이라도 먼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잖아요. 뭐 이벤트로 선거용 이벤트로 개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토론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국민의힘 때문에 새로운 정부 만드는데 1년 걸렸다. 1년. 아니 국회의장이 혼자 개헌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허비해가지고 개헌 서두르는 상황이고 헌법 개정 특위는 이미 이전부터 돌아갔잖아요. 네. 돌아가고 국민투표법을 또 개정해야 되니까 국민투표법 개정할 때도 이게 개헌을 위한 거라는 거 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난데없이 개헌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뭐 그냥 약 한 200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만 보면은 그게 아주 뭐 간단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론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 않긴 하는데 쉽지 않을 한 것 달 같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개헌안을 보면 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안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 하는 것도 네. 국민의힘에서 이미 다 다 이야기한 이야기한 것이고 부분이에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불법 비상계엄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절윤 선언 같은 것도 했잖아요. 애매하긴 했지만. 좀 네.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의 필요성은 아까도 그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국민의 한 70% 정도가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8년, 지금 39년 됐는데 이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게 헌법인데 네. 헌법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9년 전은 어떤 시대냐면 한 명씩만 더 나와도 삼천리는 1,00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안 맞지.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예요. 안 맞아. 기후 위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을 때고 네. 지역의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없을 때예요. 없을 때죠. 그럴 때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운 이 40년 동안의 우리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변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변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를 담고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국민적 공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 맞아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게 명분은 없어요. 그건 명분이 확실합니다.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도 지금 이거 하는 게 개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단계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국민의힘을 무슨 내란당 프레임으로 뭐 넣으려고 한다. 뭐 그 선거 개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공직선거랑 하지 않으면 50%가 안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50%가 안 되면 그러면 그것도 국가적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요.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내용도 문제가 없고 또 국민의힘 입장으로 봐서도 같이 이 내란의 강을 넘어가자.
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해주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도 손해날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안에서 이번 개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미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의견을 표시한 분들도 있잖아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2명. 아, 2명. 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좀 더 넓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두 명이 김용태, 조경태 이렇게 보도상으로 나오는데 조경태 돌아서지 않았어? 돌아섰다는 보도가 있어요. 김용태 한 명이야 지금. 김용태 한 명이에요. 조경태 돌아섰어요. 조경태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조경태 의원은 나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안 그러던데.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않아도 궁금한 게 지난번에 친필로 편지를 써서 한 의원 20명 정도인가요? 그 직접 드리기도 하고. 20명이 아니고 전원한테 다 보냈습니다. 아, 근데 직접 친필로 쓰신 편지를 전달한 거는 숫자가 좀 적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쵸. 여기 그거 있잖아요. 이 식물입니다. 네. 제가 이거 쓰느라고 그날 필리버스터 할 때인데 밤새워서 한 10번쯤 썼어요. 5와 10을 딱 맞췄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직접 전화도 하시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전화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하진 않았고 몇 사람 지금 하고 뭐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하여튼 이제 당론이어서 좀 입장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해요. 네. 근데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론으로 반대를 해놓으면은 이 본회의 표결할 때 이게 기명투표 이름이 다 뜨는 거라서 이름 떠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장님과는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의장님은 이번 개헌 해낼 자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